온정적인 처벌을 해요. 판사들이, 검사들이 그럽니다. 판사들이 영장을 발부하는 비율을 보니까 촛불 난동, 이거는 불법 집회고 폭력 집회인데 경찰을 때리고 쇠파이프로 내리찍고 삽을 들고 찍었던 이런 불법 폭력 행위자들에 대해서 영장 발부하는 비율을 봤더니 일반 영장 발부율에 비해서 3분의 1입니다. 웬만하면 영장 발부를 안 해줘요. 그런데 촛불 집회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느냐, 이게 지난해 촛불 집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5월에서 9월까지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저런 폭력 집회가 벌어졌습니다. 경찰들은 이 쇠파이프 부대가 몰려나와서 경찰들을 때리는 모습이에요. 이 파이프 부대가 이제 몰려나옵니다. 자정 무렵까지는 평화적으로, 물론 불법 집회입니다만 그것도 평화적으로 문화제 같은 걸 하는 식의 형식을 취하다가 자정 무렵부터는 이런 식의 폭력이 새벽까지 계속됐습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라 매일 밤마다 계속됐습니다. 고립시켜놓은 그의 경찰들을 삽으로 내리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런 경찰들을 사정없이 내리찍는 저런 불법 행위자들 처참하게 당했죠. 이거는 경찰들 이계중대에서 이탈한 병력들을 토끼몰이라고 하는데 지난해 촛불 집회 때 이것도 일반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촛불 집회 때 이 경찰들이 고립시킨 다음에 그 다음 쇠파이프 등으로 때리고 이 소화기를 사용해서 경찰들 눈에다가 뿌리는 모습. 저런 자들에 대해서 판사들, 검사들이 웬만하면 처벌을 안 하려고 한다. 이러다 보니까 불법 행위가 반복되고 폭력 집회가 계속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어느 정도냐, 경찰을 향해서 쇠파이프로 때린 사람 집행유예 후에 석방, 망치 밧줄 칼을 들고 다니면서 경찰 버스를 부순 사람 집행유예 후 석방. 이게 올해는 좀 달라졌느냐, 올해 이 폭력 집회 현장 모습입니다. 이 민노총하고 일반 시민단체라고 하는데 쌍용 자동차 사태 때 개입을 해서 경찰 버스를 부수고 경찰을 때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경찰이 나는 경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도망치는 모습. 저런 일이 벌어지는데 공권력이 무기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죠. 워낙 세력이 커져버리기 때문에. 이 좌우박 깽판 세력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처벌을 내리고 있느냐, 5월 그리고 7월에 있었던 민노총 집회입니다. 민노총에서 일반적으로 저런 집회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화염방사, 경찰한테 화염방사기 만들어가지고 쏘고 다니고 철제 3단봉으로 경찰 머리를 때렸어요. 그랬더니 판사가 뭐라 그랬느냐, 경찰 피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집행유예 후에 석방. 경찰이 죽어야 그때는 구속할 겁니까? 7월 달에는 상습적으로 경찰을 때리고 다니던 민노총 간부가 시위대와 함께 경찰을 집단 폭행하면서 체증 장비를 칼로 끊어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역시 석방시켰어요. 그러면은 불법 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미온적인데, 대한민국이라는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핵심 가치로 하는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를 깨는 사람, 반국가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벌 안 해요. 대한민국 판례에 따르면 이 판례는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는데 적용을 안 합니다.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라고 돼 있어요.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들을, 북한의 주의 주장에 그대로 따라가는 주장하는 사람들을 처벌을 안 해요. 광화문 한복판에서 6개월은 대한민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하고 6개월은 북한의 김정일이 대통령하는 세상을 만들자 연방제 하자고 공개적으로 떠들고 다니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9월 달에 이 메가더 동상을 부수겠다고 해마다 인천 자유공원에 달려가서 메가더 동상을 부수자 주한미군 철수해라, 국가보안법 철폐해라, 연방제 통일하라고 계속 떠들어대는데 처벌을 안 받아요.
검찰한테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는 이유는 대한민국에 저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요. 너무 많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답니다. 이 검사가 할 일입니다. 얼마 전에는 아주 엽기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사 판사들이 어느 정도로 국가에 대한 의식이 해이해졌느냐, 이걸 보여주는 건데, 얼마 전에 이강원이라는 부장판사님께서 이적단체로 판시가 된 6.15 선언 실천하자는 실천연대라는 단체의 핵심 간부 4명을 다 풀어줬어요. 이 단체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메가더 동상을 부수자고 하면서 지하철역 돌면서 메가더 동상 퍼포먼스 하는 장면입니다. 이 실천연대라는 이적단체가 어떤 단체냐, 예전에는 살인, 방화, 강간, 악마와 같은 미군을 몰아내자 북한의 사회주의가 성공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식의 노골적인 반국가적인 주장들을 계속하면서 광화문 한복판에서는 김정일의 선군 정치가 인민을 잘 살게 하는 창조와 변혁의 무기다, 이런 식의 가주 선전전을 하고요. 이 동아일보 앞에서 했던 겁니다. 2007년도에. 그런데 이런 반국가적인 선동을 하던 단체, 나중에 검사가 수사를 해보니까 북한 공작원들한테 아니나 다를까 북한 공작원들한테 탈북자 단체를 부셔라 라는 지령을 받고 활동을 하면서 매주 김정일, 김일성 주체사상이라는 걸 10시간 이상씩 학습을 하고, 김정일에 대해서 충성의 노래, 충성 맹세문까지 만들면서 김정일 장군님의 전사다, 우리는 김정일 장군님의 전사고, 그리고 심지어 연애 편지까지도 뭐라고 쓰느냐, 청춘의 사랑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의 궤도에서 뽑혀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던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있는 것은 처벌할 수가 없죠. 생각이나 이념을 가지고만 있는 거로는 처벌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난해 촛불 집회 때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하다는 이 거짓 선동을 하면서 촛불 집회를 주도한 단체가 바로 이 단체예요. 전국의 지부에게 어떤 지침들을 하다가느냐, 5년 내내 촛불을 들이자 밤에는 국민이 촛불을 들고 낮에는 운동역량이 촛불에 들어서 사회를 마비시켜라, 진정한 목표는 이명박 정부를 주저앉히는 거다, 그리고 청와대로 진격해라, 종교계 선언을 해라, 유모차 행진을 해라, 우리의 촛불 집회 진정한 목표는 2012년에 자주적 민주정부라는 걸 만드는 데 있다, 이런 식의 자신들의 생각과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폭력을 선동하고 주도했던 단체입니다. 서울 종로 한복판에 이러한 촛불 집회를 체제 전복으로 악용하기 위해서 이런 농성을 벌이고 여기에서 밤마다 잠을 먹고 자면서 선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김정일한테 갖다 바치려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단체. 이런 관계자들을 다 풀어주면서 판사가 내렸던 판결문이 아주 가관입니다. 대한민국을 김정일한테 갖다 바치겠다, 이런 식의 선동을 하면서 지난해 촛불 집회 때는 폭력까지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단체 관계자들을 다 풀어주면서 북한한테 지령받아가지고 탈북자 단체를 부셔라, 이런 걸 실천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단체 관계자들 다 풀어주면서, 풀어지는 이유는 남북 교류와 협력에 도움이 된다, 이게 판사가 내린 판결이에요. 그 판결을 내리신 분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 모양이니까 헌법은 지켜지고 있느냐, 대한민국의 헌법은 지켜지고 있느냐. 예전 같으면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과 소위 회합하는 거, 국가보안법상 회합죄로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잡지를 못해요. 이게 2000년 6.15 선언 이후에 나온 겁니다. 2008년 11월에 민주노동당, 이 민주노동당이라는 정당은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위헌정당이에요. 헌법학자들은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노당이 북한의 공산주의자들과 평양에서 6.15와 14선언을 이행하자라고 합의를 맺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빨리 6.15와 14선언을 이행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자주통일의 이정표다, 이걸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자주통일